팔열중학교 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장신 상승규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학교 인사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팔열중학교 교장 상승규입니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또 단풍철이고 주말이고 해서 아마 수도권 쪽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시기에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교가 속한 법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중구 정동에 학교법인 이화학원이 있고요. 그 이화 법인 내에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화 여자 고등학교,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곳 내촌면에 팔열 중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법인 이화학원은 미국인 여자 선교사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이화학당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고종이 그 이름을 하사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 그 이화여고나 외고에는 유관순 열사의 혼이 흐른다고 하면은 이곳 팔열 중고등학교는 팔열사의 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팔열 학교 하는데 이 팔열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독립운동 당시에 이곳에서 만세운동을 앞에서 이렇게 외치던 8명이 현장에서 일본 그 순사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8분의 열사라 해서 팔열 중학교 또 팔열 고등학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팔열 그 중학교는 1963년도에 팔열 농업기술학교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듬해 64년도에 팔열 중학교로 전환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쭉 교육을 해오다가 2010년도에 대한교육 분야 특성화 중학교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우리 이화학원이 선교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팔열 중학교도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인적인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담당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듣고 또 궁금하신 점 질문도 하시고 끝난 다음에 캠퍼스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사 김영선이라고 하고요. 매년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 설명회가 지루하고 따분했는지 작년에 조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올해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학교 소개를 할 건데요. 카굿이라는 게임이에요. 제가 아이들하고도 수업 때도 많이 쓰는데, 부모님들께서도 핸드폰으로 카웃에 접속해 주시면은 제가 게임 방법을 통해서 학교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명회 퀴즈입니다. 긴장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잘 보고 화면을 보고 누르셔야 돼요. 팔열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보기만 나와 있을 거예요. 앞에를 잘 보시고, 혹시 글이 안 보이실 정도로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기다려주세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이름의 뜻을 잘 알려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옛 지역 이름 아니고 3.1운동 때 순국했던 8분의 열사 23분이 다 맞춰주셨어요. 정말 그 0.1점에 초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려중학교에 없는 교육과정은 무엇일까요? 악기 연주, 국토술래, 스키, 네, 우리 아이들의 꿈인 세계정보. 네. 한 분 틀리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카우스의 최고 장점은 누가 틀렸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다음 문제. 한려중학교에 없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일까요? 체력단련반, 연극반, 수학 올림피아드반, 밴드반. 네, 많이 맞추셨습니다. 저희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공부를 그러면 빡세게 가르치지, 이런 말 쓰면 안 되니까 공부를 잘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라고는 하지만 저희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혹시 공부를 너무 안 가르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다른 학교 설명회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들한테 공부를 잘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알아서 아이들이 잘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저희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공부가 우선 목적은 아니고 인성교육과 아이들의 활동, 다양한 체험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공부가 최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 올림피아드 반은 없습니다. 다만 수학 반 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수학 동아리는 있지만 올림피아드를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 학교는 종교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면접 때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네, 저희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만 그럼 기독교가 아니면 입학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가 아니기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이 기독교 교육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4번, 5번의 아침 큐티와 그리고 종교 시간 이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수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난 그거 싫어, 난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입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주세요. 주평아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학교 혹시 일찍 오셔서 둘러보셨으면 이런 건물을 보셨을 겁니다. 이 건물은 어떤 곳일까요? 좀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자,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냈군요, 제가. 네. 정답은 남자 기숙사입니다. 네, 저희 주평화의 집은 남자 기숙사, 늘 푸른 집이 여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텃밭에는 어떤 걸 안 키울까요? 네, 저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빨리 뛰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 텃밭입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많이 키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맞추셨죠? 네, 아이들은 딸기를 엄청 좋아하지만 성공 확률이 너무 낮고 서리당할 확률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딸기는 키우지 않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하루에 사용 가능한 핸드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학생들은 꼭 이거 알고 와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허용하는 핸드폰 사용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네, 지금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루에 1시간 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아예 일주일 내내 학교를 들어올 때 핸드폰을 제출하고 집에 가는 금요일 날 핸드폰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대화가 너무 안 되고 연락이 안 돼서 학교 전화가 마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간은 저녁 8시 반 방과학교 동아리가 다 마친 다음부터 저녁 청소하기 전에 청소를 30분 동안 하는데 그 전까지 8시 반에서 10시까지만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특이하게도 아이들이 핸드폰에 이렇게 푹 빠져 살다가 저희 학교 와가지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1시간 반도 쓰지 않고 그냥 받지 않는 아이들도 좀 있어요. 네.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핸드폰보다 더 다양한 재미있는 게 많이 있네라는 것을 깨닫고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1등은 누가 되실까요? 저희 상도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3등 P, 2등은 네, JIMYH, 1등은 네, 럭준이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에코백을 하나 제작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네,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에코백에 학교 홍보용으로 만들었지만 학교 이름 넣지 않았어요. 더 편하게 쓰시라고.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거금을 투자해서 이번에 만든 에코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아니 0.1점이 있어요. 어머니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0.1점 저 1000점 만점에 0.1점 가산점 꼭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름을 꼭 알려주시면 제가 면접 때 네, 면접 선생님들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그 학교 설명회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네. 이제 좋은 분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네. 재작년에 워낙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팔짱을 끼고 주무시는 아버지를 뵙고서 내가 정말 재미없게 설명회를 진행했구나라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네, 우리 학교의 이름은 아까 들으신 대로 3.1운동 때 승복했던 8번의 열사를 기려서 8열 중학교 그리고 8열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63년에 개교해서 56회 졸업식까지 진행했고요. 네, 97년에 대한교육을 시작해서 2010년에 대한교육 분야의 특성화 중학교로 다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97년부터 대한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특별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는 정식으로 인가를 일반 중학교로 인가했지 대안학교로 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아이들만 학교를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천이나 아니면 강원도 아이들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특성화 중학교, 대한교육 분야의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처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기독교 학교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8시 40분부터 9시까지 PT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 수업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 예배를 목사님과 함께 교목이 있습니다. 예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으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기도 하고 절기 때마다 절기 예배도 드리고 아주 기독교적인 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홍천 IC에서 5분 거리였죠. 들어올 때 많이 멀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뚫린 지 이제 아직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를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홍천 시내에서만 해도 5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고 버스는 지금도 국도로 홍천을 나가는데 여기 저기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가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아이들이 서울 경기 아이들은 학부모님께서 계약해서 운영해 주시는 학부모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홍천 아이들이나 오히려 강원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버스를 타고 다녀야 돼서 오히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서울까지는 1시간 10분, 20분이면 동서울 터미널까지 가는데 춘천까지 가려면은 2시간 반 걸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네. 이게 다 고속도로가 뚫린 거, 고속도로 때문입니다. 저희 때문이 아니고 고속도로 때문에 그러니까 춘천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은 거기도 통학버스를 만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매년 한 3-4명의 아이들, 원주 3-4명의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제절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좀 연락을 하셔서 한 번씩 이게 카풀로 왔다 갔다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줄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서울 경기권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 계약의 학교 버스가 아니고 학부모 운영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학교 버스가 아니고 학부모 버스인지요. 네. 네, 학교 위치가 정말 상당히 멀죠. 대부분 다 서울 경기 쪽에서 오셨죠. 서울 경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원주요.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원주. 네, 연락처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이쪽에 손도 아까 누구? 네, 어디서 오셨죠? 내면. 내면.
제일 가까이이지만 내면 학생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저는 8열 중학교에 생긴 건 그렇지 않지만 15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끄떡끄떡 해주셔야 돼요. 네. 내면의 학생이 우리 학교 다닌 적이 있나요? 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내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꼭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홍천에 있는데 홍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홍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홍천에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이렇게 좋은 학교로 잘 이렇게 탈바꿈되어 있어요. 잘 교육과정 잘 짜놨으니까 많이 와주세요라고 하지만 홍천 지역 애들은 대부분 다 홍천읍으로 갑니다. 그 홍천읍에 있는 학교 외에는 아마도 10년 안에 다 폐교하지 않을까. 홍천에 있는 홍천 중학교 빼면 아마 8열 중학교만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워낙 작은 학교였는데 강원도에서 봤었을 때 저희 학교는 이제 큰 학교가 됐어요. 전교생 60명의 학교가 아니 75명의 학교가 큰 학교라고 불린다는 게 참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홍천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도 많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톨게이트에서 나오면은 바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속도로로 다니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학교의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설명해 드릴게요.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평가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잘했다라고만 하고 끝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성적표라는 게 나오는데 예전처럼 점수화돼서 나가지는 않아요. 뭐 수험양가도 아니고 그냥 뭐 아이들에게 네, A, B, C, D 등급만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필평가를 보는데 우리 학교도 지금 5년 전부터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과정중심 평가를 도입했어요. 과정중심 평가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수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열 중학교 오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일제식 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겠죠? 아닙니다. 3년 내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이 평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한 번만 문제 내면 끝나는 게 제일 쉬웠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수행을 더 다양하고 채점 기준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봤었을 때 일회식 평가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결과로 해서 성적을 내는 게 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겠다, 지름길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수한 아이들을 받지 않고요. 우수한 아이들을 배출하는 걸 목표로 두지 않아요. 다만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잘 가고 대입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이렇게 들려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이제 6년 전에 담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작년, 재작년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잘된 우수 사례만 알려드리면요. 저희 반에서 1, 2등 했던 여자애들 둘이 한 명이 한양대 가고 한 명이 숙대를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8열 중학교에서 공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기초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육과정대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거기 더하기 고등학교 때 본인들의 노력을 더해서 결국에는 더 좋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서 우리 교육과정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좋은 방향을 잘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명 중에 2명이에요. 우리 내 자녀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일 잘된 예를 알려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노력하고 여기에서도 공부를 우선시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을 먹고 공부하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안 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가르쳐줘요. 네. 네, 기본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 교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80%의 기본 교육 과정을 갖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 없는 20%의 특성화 교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부류로 갈려요. 그렇군요. 그럼 20% 재밌겠네요. 라는 부류와 아니요. 왜 이렇게 적어요? 80%나 그럼 일반 중학교와 같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80%의 일반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만의 커리큘럼으로 다시 한번 다 변화를 시킵니다. 저도 사회랑 역사를 가르치는데요. 저도 제가 가르칠 때 일반 학교에서처럼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지 않고 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변화시켜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80대 20의 교육과정이지만 사실은 100%다 우리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형식적으로는 8대 2를 갖고 있는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됐었을 때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중학교를 갈 수 있어요. 칼열 중학교는 인가되어 있는 특성화 중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로 다시 갈 수 있어요. 팔열 중학교는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이 팔열 중학교에 와서 잘 되거나 행복하거나 천국을 맛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뒤에도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왕따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힘들어서 전학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학교 오고 싶어하는 애들도 너무 많습니다. 1학년 전학 대기자 몇 명쯤 될까요, 교감 선생님? 현재 받은 사람은 대기하고 있는 25명? 네? 25명. 아, 지금 1학년 대기자 25명입니다. 전학 대기자. 우리 정원이 25명인데 한 명이 전학 가서 24명 되면 한 명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학 대기자가 지금 25명쯤 된대요. 생각보다 적네요. 저는 한 40명일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도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의 커리큘럼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아이가 다른 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8대2가 깨지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인가받을 때 이제 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 주로 많이 하고요. 텃밭 가꾸기 많이 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뭔지 코로나 때문에 악기 연주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악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관악기와 타악기를 하는데요. 타악기는 괜찮지만 관악기는 무조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관악기를 불면은 침이 많이 튈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하고 완전 상극이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이 악기 교육이었는데 지금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악기 연주 교육이 좀 아쉽게도 많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예방접종이 되고 뭐 부스터샷까지 다 맞고 나면은 그래도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악기 연주 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텃밭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땅 한 3,000평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팔열 중학교 텃밭은 한 300평 될까요? 300평 정도? 200평? 네, 200평 정도는 중학교 텃밭이고요. 그러면은 2,800평이 고등학교 텃밭이네요. 네, 고등학교 온 사람들은 없죠 지금. 네. 네, 하지만 너무 잘해요.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팔열 고등학교에서 텃밭 가꾸기 활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노작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의 좀 무리가 돼서 중학교 아이들은 조그맣게 200평으로 이렇게 소꿉장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흙을 만지는 교육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원 다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4인 1실에 기숙사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기숙사 분리되어 있고요. 아마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보다 기숙사에서 아이들이 생활교육하는 부분도 학교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남학생들은 군대 갈 준비를 다 완료하고 졸업합니다. 네, 바로 입대하면 될 것 같아요. 군산 마치고 나면 해병대도 막 가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혼자서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고 뭐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창틀도 닦고 다 배우게 되고 진도 싸고 진도 풀고 정말 생활적인 모습을 배우는 것도 우리 학교에 오는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상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위클래스 존재하고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부담님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많이 상담을 받고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이들이 교무실을 너무 편해해서 문제입니다. 저희가 좀 이상해요. 애들한테 제발 교무실 좀 나가줄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이 교무실 너무 편하게 생각해요. 교무실에 회의하는 책상에 애들이 막 들어서 앉아있어요. 왜 들어왔어?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들어온 데가 교무실이래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교무실은 무서운 공간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되었는지 교무실을 그만큼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학교에서 예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목 목사님 이렇게 예배, 이 자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요. 여기서 예배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찬양 인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부활절 계란도 나누고 이렇게 가수 초빙해서 아이들과 함께 걸그룹 같은 가수 이렇게 초빙해서 기독교 가수 작년에도 저는 주간사님이 아닌데 작년에 오셨던 분 네, 엄청 유명하신 분 모셨었거든요. 네, 우리 그 한성교회 이렇게 오셔서 김인진 간사님 작년에 오셔가지고 예배 진행해주시고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수도 한 번씩 모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기숙사 생활입니다. 지금은 기숙사 생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모습은 없어졌지만 네, 예전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네, 여자 기숙사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에 타는 소재, 좀 불에 약한 소재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갈색으로 다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따가 나가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4인 1실로 침대 4개, 사물함 4개 있습니다. 방이 넓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잠만 자는 공간이라서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다 마치고 동아리 활동 다 마치면 보통 8시 반인데 다른 거 교실에서 조금 하거나 하면 9시 막 이렇게 기숙사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기숙사에서는 거의 씻고 청소하고 잠자는 공간 이런만 활용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기숙사가 더 넓으면은 아이들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학교의 정원은 기숙사 정원인 겁니다. 네, 25명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사실은 24명밖에 못 받아요. 기숙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세탁기 사용법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세제 얼마큼 넣는 건지. 세제 많이 넣으면 더 잘 빨리는 줄 알아요. 세제 2스푼 넣으면 아토피 막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하는 방법, 빨래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요. 네, 감성교육 큰 파트 악기 연주 파트인데요. 찾아가는 악기 연주 아이 뮤직 U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많이 방문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금관악기 많이 보여주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걸 진행하고 나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8일 중학교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자기가 누군가 앞에서 큰 공연을 했다라는 거가 엄청 뿌듯했는지 요거는 전교생이 나갈 때도 있고 대표만 나갈 때도 있는데 요 대표에 들어가려고 엄청 아이들이 더 노력을 합니다. 1학년들도 막 뽑혀서 대표로 다른 학교에 공연을 가기도 해요. 할 때마다 아이들이 실력이 부쩍부쩍 늘고 성장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광화문에서도 공연했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공연하던 날 그 옆에 있는 국회에서도 공연했었습니다. 여기는 국회에서 공연하고 네, 광화문에서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악기 연주를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대표들은 단복도 맞춰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같이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학교에 교육과정에 지역사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셔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악기로 이렇게 부모님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관악 경연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열리지 않았고요. 올해도 참가하지 못했지만 재작년까지는 아마도 유일하게 전교생이 참가하는 학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국 관악 경연대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관악부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 학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전교생이 나갑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 명이 막 삑사리를 해요. 그리고 막 못하는 애들 한두 명 껴있으면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붙는지 못하면 살살 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말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엄청 세게 불거든요. 그럼 티가 나잖아요. 그럼 순위가 막 하락해야 되잖아요. 저희 처음 출전했었을 때 동상 탔습니다. 동상. 근데 다 주더라고요 동상을. 그래서 동상 탔었고요. 그래서 꼴찌에서 2번째 했나 했는데 동상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순위는 말하지 않았고 동상이야 으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공약을 했어요. 니네 금상 타면은 선생님이 집 한 채씩 사줄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은상을 탔습니다. 동상은 다 주는 거였어요. 은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자. 그 다음에 혹시나 또 금상을 탈까봐. 근데 그 다음에 또 은상을 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처리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나 봐요. 저희 아이들의 실력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관령에서 했던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 저희 아이들이 나가서 악기 연주했던 모습입니다. 중학교 오시면 저분을 실제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음악 선생님이신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고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사랑받는 선생님이세요. 유튜브에서도 강원도 교육청에서 저희 선생님을 취재하러 오셔서 유튜브에서도 아마 팔렬중학교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음악 선생님, 악기 연주 선생님이신 임유셉 선생님의 그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 아마 유튜브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텃밭입니다. 봄이 오면 아이들이 땅을 갈아야겠죠. 네, 농부들 아니고 저희 학교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땅을 열심히 갈아서 땅을 다지고 네, 이 텃밭을 저도 전혀 무지한 삶을 살았었는데 와서 다 배웠어요. 이렇게 비닐을 쳐야 되더라고요. 비닐을 치지 않으면은 잡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치고 거기 구멍을 뚫러서 이제 모종을 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가운데는 얘네들은 심은 건 아니고 잡초입니다 다. 네, 저 친환경적인 농법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네, 아이들이 뽑지 않습니다. 이건 풀이잖아요, 얘네들도. 네. 라고 변명을 하지만 아이들이 게을러서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풀하고 구분이 안 돼요. 풀이 막 더 자랄 때도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아이들은 경험하는 거니까요. 텃밭으로 우리가 무슨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 자라서 아이들이 열심히 그 나온 것 가지고 음식까지 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작년에 저희 로컬푸드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텃밭 활동하고 1년 동안 이 자란 것들을 해서 자기가 또 음식까지 해먹는 프로그램까지 했었어요. 올해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고구마 열심히 아이들 쪄서 먹었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텃밭 활동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저희 학생부장이신 이상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이상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과학교 담당 교사 이상익입니다. 네, 옮겨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이제 이외에 하루 일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수업 마치고 4시 반부터 6시까지를 방과학교 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시부터 이제 7시까지가 저녁 식사하고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부터 8시 반까지가 동아리 활동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렇게 이제 개설을 해서 선생님들이 개설을 한 겁니다. 방과학교 시간은. 그래서 악기 연주, 뭐 미술, 뭐 다양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시부터 8시 반까지 하는 게 자율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로 나서서 부장을 맡아서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학생들을. 그래서 보면은 뭐 스터디반이면은 제가 저한테 선생님 저 스터디반 운영할게요 해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은 저희 선생님들 검토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야 뭐 빠지는 애들은 어떻게 운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이제 승인 여부를 줍니다. 승인해주고 불가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이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기 쉽게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6시 반부터 18시까지가 이제 방과학교 시간이라는 거고요.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가 학생들에 의한 자율 동아리 시간입니다. 방과학교 시간은 의무 참가예요. 아이들이 무조건 참여해서 뭐라도 좀 배우게끔. 그래서 지금 월요일날 체력 단련반 뭐 이렇게 있고요. 화요일 날은 기초학습 희망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필요한 친구들에 의해서 저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 화요일 날은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렇게 있는 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 클럽은 제가 체육교사인데요. 제가 달리 클럽 비만 예방을 위해서 뚱뚱한 친구들이 많아서요. 달리 클럽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반 이제 찬양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요일 날도 운영되고 있고 목요일 날을 보시면은 학생 자치회 주간 방과학교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학생 자치회라고 하면은 이제 회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회장님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좀 책임감을 많이 심어주려고 해요. 좀 뭔가 자기가 학교 대표로서 좀 운영해 보겠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수가 선생님들에 의한 방과학교 시간이지만은 내년에는 수요일도 이제 학생 자치회 주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너희들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수업이든 뭐든지 간에 운영을 해서 한번 맡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 동아리 시간은 의무 참가는 아니고요. 이제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하루 정도는 참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밤에 있어봤자 뭐 애들이 할 것도 없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긴장이 풀리고 뭔가 느슨해질 때 사고가 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그 정도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동아리 목요일, 수요일 학생 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거는 그 학생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자율 동아리 시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만들어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신입생 들어오는 학생들도 자기가 무슨 레고 만들기를 하고 싶다. 그럼 그거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과학교 시간은 이제 수익자 부담금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뭐 한 강좌당 뭐 5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농산 어촌 프로그램 뭐 다양한 우리 학교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이 한 달에 뭐 많으면 뭐 3만 원대 뭐 적으면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그러니까 1과 이후에는 저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과학교 3만 원씩이요. 한 반당 3만 원씩이 아니고 이걸 다 됐는데 3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합쳐서 한 부모님께서 한 달에 부담하실 금액이 저희가 이 유료로 방과학교를 만들면서 5만 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한 달에 방과학교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하는 한 반 들어가는데 뭐 5만 원 정도씩 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이 4시 반, 그다음에 7시 반, 9시 반에도 혹시나 뭐 6시, 7시, 7시, 8시 반 반에도 동아리가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합쳐서 어디 몇 개를 하든지 상관없이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 방과학교 부담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기본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비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학비는 없지만 이 방과학교만큼만은 외부 강사를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강사비를 받고 수업 시간 본인 수업 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비용이 조금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짠. 네, 한려중학교 체험학습은 크게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려중학교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면접 때 우리 학교 왜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국토순례가 좋아서요 라고 물어보면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직접 하면 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 100km 정도를 걷거나 아니면은 한 300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길들이 다 갔던 곳입니다. 네, 울진, 영덕, 블루로드, 그다음에 춘천, 인천 아라뱃길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왕복 자전거 종주,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부터 강릉까지 해파람길,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국토순례를 외부로 멀리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걷고 학교 주변을 자전거 타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도 4일 동안 했습니다. 그 전에 국토순례는 다 5박 6일로 했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월요일 날 학교를 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텐트까지 치고 밥도 다 직접 해먹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이 걷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텐트와 밥 하는데 너무 큰 체력을 소모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걷는 것, 자전거 타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걸을 수 있도록 하루에 짧게는 한 15km에서 많게는 한 25km까지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20km씩 5일 해서 100km 정도를 걷습니다. 아주 자연 좋은 경치를 보면서 아이들과 많이 얘기도 나누고 가장 선후배끼리도 친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국토순례여서 한려중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저희 선생님들이 다 많이 젊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순례를 지금은 잘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났었을 때 어떻게 될지 좀 걱정입니다. 그때는 관광 국토순례로 바꿔야 되지 않나. 다만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체력보다 더 빡시게 체력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 방금 터미네이터 같은 선생님 나왔다 가셨잖아요. 저희 체육 선생님 하키 국가대표셨어요. 저희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체력으로 국토순례 때 앞에 다 가시기 때문에 잘 쫓아가야 됩니다. 학생들 재밌게 잘 국토순례 열심히 해봅시다. 네. 답사여행을 보통 9월이나 10월달에 많이 가요. 재작년에는 제주도로 답사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6개의 조로 쪼개서 6개의 조가 다 자기만의 답사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같이 갔고 숙소는 같이 잡았지만 프로그램은 그 조별로 짜서 자기는 뭐 어디 폭포를 갈 거예요, 어디 문화연습지를 갈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맛집을 갈 거예요 라고 해서 계획을 다 짠 다음에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으면은 선생님 2분이 그 조에 붙어서 같이 운전해 주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주도에서 5일 동안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조별로 답사여행을 아주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답사여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군산으로 가서 역시 군산에서도 군산 지역 내에 어디든지 니네들이 가고 싶은 곳 다 짜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공부를 합니다. 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역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쫙 흩어졌다가 돌아오는 이런 답사행을 추진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원래대로였으면 경주로 가야 되는데 경주로 가서도 다 찢어져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유적지 다 보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냥 1일형으로 여기 홍천 지역 내에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단계가 올라가면 그것도 안 되겠는데 다행히 홍천은 지금은 2단계잖아요. 그래서 학교 설명회도 가능했고요. 다른 얘기지만 다음 주에는 학교 설명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는 3단계, 4단계 이 상태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이 지금 4단계인데 한 번에 다음 주에 2단계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서 혹시 늦게 오셔서 그래서 앞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설명회는 영상으로 대체될 예정이니까 그 영상의 앞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또 저의 얘기가 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작년 학교 설명회 영상도 있어요. 작년에는 아예 완전 다 영상으로만 대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셔도 되고 올해도 아마 작년 것과 비슷하게 올라갈 텐데 그걸 또 보셔도 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 돌리면은 부모님들도 영상에 출연하시게 된 겁니다. 네. 악기 캠프도 매년 하고 있었는데 악기 캠프는 외부로 나가는 체험학습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관악경연 대회를 준비하는 일주일의 기간을 악기 캠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외부로 나가는 체험학습은 아닌데 다만 수업을 이렇게 많이 양해를 하면서 악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기간 이래서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매년 가고 있는 스키 캠프입니다. 지금은 정선 하이원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매년 하이원으로 갔었거든요.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시설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설을 좋은 강사분들이 붙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믿고 갔었습니다. 더 가까이에 있는 비발디 파크가 있지만 비발디 파크는 같은 시기 때 대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좀 사고의 위험이 크고 시설이나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사실 더 조금 멀지만 정선 하이원을 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관내로만 체험학습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비발디 파크를 1일형으로 이렇게 갔다 오지 않을까. 숙소는 학교에서 자되 한 2박 3일 혹은 1박 2일을 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오지 않을까. 이유는 스키 캠프라는 것이 스키가 저희가 과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답사여행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 그냥 빼면 되는데 스키는 체육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서 작년에는 좀 그래서 곤란함이 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체육대회로 대체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좀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 중학교 애들에게 고급 스포츠? 고급 스포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급 스포츠라고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 주느냐. 아이들이 이때 한번 3년 동안 배우면요. 평생 갈 수 있는 취미가 생겨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번 갔다 오고 나면은 너무 잘 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스키 캠프를 지금 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제 실력만큼 애들이 3학년 되면 다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이 때 배우면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기 배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면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아까 악기 얘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음악 선생님께서 전달해달라고 하신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악기 선택을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선정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3월 달에 계약한 이후에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통화해서 악기를 선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리엔테이션 때 악기를 다 정하고 3월 첫 주부터 바로 악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정규 교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3월 달에는 선배들이 악기 부는 거 살펴보고 이 악기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립의 모양과 아이들의 그 성향을 파악하신 다음에 상담하고 부모님과 또 상담해서 악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 자랑인 악기 수업이요. 이렇게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아이들이 악기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빌려줬으면은 아이들이 이만큼 잘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악기를 구입하는 대신 뭘 했냐면요. 아주 우수한 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인 레슨을 다 받게 해줬고 1대1 레슨뿐만 아니라 그룹 레슨을 받아서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막대한 돈을 저희가 그 레슨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부모님께 돈 받지 않습니다. 다 홍천교육지원청, 홍천군청에서 지원해주는
군 교육 경비, 홍천 군 교육 경비를 저희가 뭐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받고 있어요. 그 돈으로 그 강사 전문 강사들을 다 초빙해가지고 악기 강사들이 뭐한 8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이 악기를 계속 불 수 있으니까. 우리 핸드폰도 하나에 10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악기도 한 100만 원 하거든요. 싸지는 않아요. 근데 핸드폰은 2년 3년이면 바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악기는 한 번 사면은 거의 평생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희 음악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꼭 부모님들께서도 8열 중학교를 선택할 때는 초반에 3월달에 분명히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구나라는 걸 각오하시고 학비는 없지만 기숙사비와 식비와 악기 구입비, 방과학교 활동비 정도가 우리 학교에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키도 체험학습 비용이 한 20만 원대 정도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루만 스키장 갔다 와도 아이들이 20만 원 들 수 있어요. 왜냐면 레슨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지원비를 이렇게 넣어서 뭐 차비라든지 아니면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돈을 보태줘서 n분의 1 금액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술래도 제주도 국토술래 원래 비용대로 다 받으면 한 50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업을 따내가지고 여기 지원비를 넣어서 30만 원대 비행기 값까지 다 끝낸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체험학습비가 배우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최대한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제, 학부모 초청 발표회, 지역 축제, 정기 연주회 이럴 때 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도 만약에 부모님들과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면 너무 서운하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팔립중학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이 오셔서 서로 간에 유대감이 생겨서 서로 간에 더 신뢰가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좀 서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도 일이 있었을 때 서로 간에 양해하는 것도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간에 서로 간에 이해하는 부분들도 좀 이해폭이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지만 개선될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술래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찍은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아이들과 자전거 타고 인천 아라비섬 바로 앞에까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전체가 다 자전거 국토술래를 진행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저희끼리 하지 않고요. 자전거 경륜 선수 아니면 자전거 지도사 이런 외부 강사분들 모셔가지고 한 조당 앞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붙어서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국토술래 때 크게 다치는 아이들은 없었고 오히려 연습할 때 좀 다치는 아이들은 있었어요. 자전거를 아예 못하는 아이들은 다치지 않는데 잘 타는 아이들이 꼭 한 번씩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전거 국토술래 이렇게 열심히 안전하게 최대한 진행을 잘했고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완주하면 이렇게 완주 메달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완주 메달 받으려고 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를 쓰고 잘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는 모습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이거는 영덕 그 블루로드 걸었을 때 모습인데요. 바로 옆에 바다를 끼고 아이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선생님들의 호의와 각조의 조장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사실 이런 거 걸을 때는 선생님들의 역할도 크지만 각조의 조장, 학생 자치회의 역할도 아주 커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자치회의 역할을 많이 부여하는 편인데 자치회 아이들이 많이 통제도 하고 통솔도 하고 리더십도 많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후배들도 많이 배우고 영덕 블루로드 완주해서 이렇게 여기 읍사무소 방문해가지고 완주 메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 지도에 있는 것 다 도장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완주하고 나서 그 목걸이 하나 봤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안 주는지 여기도 걸었는데 답사여행 모습입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 이렇게 같이 갔었고요. 여기는 제주도 가서 아이들과 자연 그리고 문화를 그리다라고도 답사여행을 많이 불렀는데요. 자연과 문화를 봐서 사회와 과학 수업을 배우기도 하고 미술을 융합해서 그 봤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대전에 있는 군산에 있는 근현대사 역사박물관도 방문했었고 역시 딱 요 조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가 뭐 30명, 40명씩, 60명씩 움직이면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로 이거 제가 데리고 다녔던 애들이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아이들인데 역사박물관 제가 역사교사에서 갔는지 여기 또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데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설명도 잘 듣고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대전에 있는 과학관 가서 달리기 속도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역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활동 저희 선생님처럼 생긴 우리 친구, 네, 저희 학생회장이었던 친구,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 속초에서 큰 산불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했었고 여기 가운데 보면 소녀상도 하나 있었잖아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역시 아이들이 모금하고 축제 때 열심히 아이들이 떡볶이 사 먹고 이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돕는 활동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게 인성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18년에는 강원FC에서 선수들이 학교에 방문해 주셔서 축구도 가르쳐 주시고 축구도 배우면서 실제 선수들, 프로 선수들도 만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네, 아까 그 학생입니다. 저희 학생회장이었던 그 국토술래 다녀온 다음에 다녔던 모습들을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는 대회입니다. 학교에 있으면요, 학교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이유는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행사를 많이 잡기도 하고 학교 전체 행사도 많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빠르게 지나가요. 이렇게 하면 네, 아이들이 사고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이 바쁘게 지내면은 아이들이 핸드폰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잊어버리게 되고 시간도 빨리 가고 네, 아무 일 없이 빨리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작전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은 좀 힘듭니다. 도자기실이 있어요. 학교에 가마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1, 2학년 때 아이들이 2주에 2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굽는 것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으로 도자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화분으로 만들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미술 선생님이신데요. 교감 선생님과 융합 수업으로 맨날 이렇게 매년 제안을 해서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 역사 수행 평가를 합니다. 정말 빗살무늬 토기 만들고 구워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 과정을 전부 다 과정 중심 평가로 기록을 하고요. 저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도자기 가마가 있어서요. 네. 가마가 있는 학교는 정말 흔치 않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네, 스키 캠프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스키도 배우고 보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겨울에 잘 타고 옵니다. 짠. 네, 작년에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서 올해도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입학 조건, 네, 초등학교 졸업이면 됩니다. 졸업 못하면 검정고시 봐서 오면 됩니다. 선발 기준 100% 면접으로 합니다. 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써주시는 자기소개서, 학생이 쓰는 자기소개서, 기초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고 면접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 학교를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 학교 교육과 이 아이의 상황이 잘 맞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한 3년 정도는 계속 한 2대1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8년 중학교로 대안학교로 전환할 때 계셨던 초대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을 알리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때 우리 학교 홍보를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했더니 너무 많이 오면 곤란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면 왜 곤란하죠? 우리 학교가 유명해지고 좋은 학교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건데 그러면 선발할 때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전달말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대1로 할 때마다 제가 작년에 학교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했던 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제가 구구절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썼냐면요. 떨어진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글을 썼습니다. 면접 때 보면은 다 우리 학교 너무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불합격할 때 불합격 정말 못해서가 아니고 정말 간발의 차이거든요. 얘가 더 우리 학교에 맞고 얘가 더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 상황이네 라고 해서 얘를 뽑은 거지 그 26등애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뜨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2대1이었으면 26등부터 50등까지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너무 유명해지면은 그
그 상처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너무 유명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대1 정도. 네, 그러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 비슷한 아이들끼리 선별을 하고 또 너무 유명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 학교 원서 안 내고 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모아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끼리 시너지도 많이 올라가고 아이들끼리 학교 폭력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튀는 아이들이 없게 또 좀 튀더라도 요 정도 범위는 요 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간에 살펴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아이들도 받기도 하고요. 떨어져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나 나중에 면접 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면접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고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 학교에 맞는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뽑으실 겁니다. 하나만 더 지금 뒤에도 한 번 더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16대 8일 겁니다. 남학생 16명 모집할 거고요. 여학생 8명 모집할 겁니다. 이 숫자는 기숙사 방 숫자에 근거합니다. 기숙사 방의 여학생 방은 매년 2개씩밖에 안 빕니다. 왜냐면 여학생 8명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여학생 8명의 자리가 생기는 거고 남학생 16명의 자리가 졸업하기 때문에 기숙사 방 4개가 비니까 남학생 16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이 있네요. 16 더하기 8은 24인데 우리 학교 정원은 25잖아요. 학교 앞으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 안 하면은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학교 앞에서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야 되고 그러면 아이만 여기 원룸 없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케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계속 24명만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과 갭이 생기기 때문에 내일면도 통학은 어렵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숙사 방의 숫자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 8일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는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정고시 보지 않으셔도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학교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교 아이들이 대안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일반적인 학교를 가지 않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든지 인문계보다는 뭔가 특별한 학교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요. 아이들이 인문계 가면은 정말 쉽거든요. 원서 써줄 때. 인문계 원서 접수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다양한 꿈을 다 찾아가지고 저 이 학교 가려고 저 학교 가려고 해서 애들 20명이 졸업하면 한 18개 학교 원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학년 담임선생님은 미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학년 담임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자기 꿈을 빨리 발견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심지어 뭐 게임 고등학교로 가겠대요. 그래서 게임 고등학교 그래 가. 근데 가면 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자퇴했어요. 자기 생각이 다른 거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이제 게임을 안 하죠.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다른 얘기지만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는 롤이란 게임을 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될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학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이 긴 상담 끝에 학교 교무실에서 게임하게 해줬어요. 교무실에서 저녁마다 와가지고 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게이머 됐을 거예요. 중국에 이렇게 입단 제의 받고 뭐 중국 간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프로게이머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하면은 게임해도 돼 친구들아. 세계 1등 정도 할 실력 되면은 부모님 설득할 수 있어. 일단 성과를 갖고 와야 돼. 고등학교 때 갈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해도요. 학교폭력 발생 현황은요. 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8일 중학교는 낙원이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왕따도 있고 힘들어서 전학도 갑니다. 물건도 서로 이렇게 내 거, 네 거 막 구분 안 되고 막 서로 돌려 있다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돈도 없어지고 돈은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는지 낙원이 아니거든요. 일반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 다 생기는 곳입니다. 학교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교육청으로 지금은 열리고 있잖아요. 열립니다. 다만 더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자기 반 일처럼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께 공개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폭력이 있다고 폭력을 숨기지 않고 빨리 모든 걸 드러냈을 때 더 해결 방법이 쉬운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안에서도 서로 간에 많이 동등해진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기 종목반 애들하고 족구, 축구, 농구 이런 거 많이 가르치는데요. 거기서 모습 보면은 운동할 때 본능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1학년이 3학년 야 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은 그래도 아이들 간에 많이 평등 사회가 됐구나. 그래도 선후배 간에 많이 위기 질서가 많이 사라진 학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뭐 잘못했잖아. 선생님이 왜 그랬대?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욕하시고 하면은 곤란해지겠죠.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을 전폭 신뢰하실 때 선생님들이 같은 방향으로 지도해서 학교 폭력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OT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학교 입학하시게 되면 전폭 신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뭐죠?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여자 하는 말 뭐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예요. 네. 기획사 운영 방법은 남학생, 여학생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 기획사는 중고, 여자 기획사도 중고 같이 씁니다. 다만 층이 남자들은 완전 분리가 되어 있고요. 여자들은 기숙사가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가운데 층은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간에 같이 쓰게 되지만 최대한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보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다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희가 중고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유일한 곳이 저긴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위에서 너무 뛴다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남학생은 남학생들끼리만 그래도 제일 크게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만 해서 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문제는 정말 한번 벌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남녀 분리를 더 우선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는 같은 건물을 쓴다. 다만 층을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학생들만 한 층이 중고가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은 같은 나이 아이들끼리만, 같은 학년끼리만, 그러니까 선후배가 한 방을 같이 쓰지는 않고요. 층을 다르게 해요. 남학생 기준으로 하면은 방이 4개, 4개, 4개 있는데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네 방식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년들끼리만 옆방 이렇게 이웃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층간 소음이 있나 봐요. 저희 팔렬중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요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끝나고의 모습, 방학 마지막 때의 모습, 학교 오기 싫은지, 학교 빨리 오고 싶은지. 빨리 오고 싶답니다. 방학 때 막 캠프를 만들어 달래요. 학교 오고 싶다고.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쉬어야죠. 그래서 학교 아이들은 만족도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렬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혹은 전학 가고 나서 있던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팔렬중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저희 학교에서 1년 다니고 전학 간 친구를 상담하게 됐는데 그 소양중학교, 춘천에 있는 소양중학교 친구가 야 그래도 너네 학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했더니 걔가 자기 1학년 때 팔렬중학교 다닐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대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고맙더라고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그래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싫으면은 저희는 안 다니면 되잖아요. 선택해서 온 거니까. 그런데 이 학교 이 교육 과정이 좋기 때문에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학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할 건데요. 여기서도 또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서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 그 외에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고 교감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팔렬중학교 교감 서영구입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갖기 전에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가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2024년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후년 우리 중학교 2학년의 해당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고교 학점제라는 걸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뭐 아까 우리 교무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습에 초점을 두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떠미는 학교도 아니고요. 또 아이들한테 학습으로 경쟁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그런 학교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꺼내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그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1학년이 단계적으로 적용돼서 지금 여러분 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 전면 적용되는 그런 그 과정이고요. 2023년도 대학 입학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추세로 본다면은 고교 학점제가 되면 성취 평가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고 그러면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시 평가와 같은 평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시 평가에서 그럼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들은 대학에서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거든요. 아까 뭐 자율 동아리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자기들이 어떤 동아리를 꾸려서 그걸 학습 계획을 짜고 아이들하고 활동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남고 그것이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현재도 아마 그 대학 가이드북에 보면 크게 나와 있어요. 그 서울에 있는 주요 8개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시 평가에 대한 것들. 근데 뭐 현재는 뭐 24년까지의 수시 평가는 뭐 좀 낮아진다고 쳐도 24년 이후로는 다시 뭐 똑같은 상태로 돌아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두 번째가 인성이에요. 인성인데 뭐 저희 학교에 거의 교육의 모토거든요. 인성이 아이들을 바른 모습으로 키워보자라는 것들이 저희 학교에 지금 정말 교육 목표였는데 그것을 대학에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하냐면 아까 말했던 자율동아리 평가 방식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기도적으로 학습을 만들어서 동아리를 형성하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도움을 가지고 그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어떤 뭔가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 배움성장 평가제가 그런 것들에 거의 기초를 이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추구하는 게 학습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일거양득으로 두 가지를 얻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진로 적합성이거든요. 보통 그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직업으로 또는 진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뭐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들이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마 뭐 저희 자녀도 졸업할 때까지 너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 없어요.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중학교 시기의 진로를 얘기한다 그런다면 진로 탐색의 기회거든요.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래도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진짜 실제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 중학교에서 그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학습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뭐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말했던 것처럼 진짜 바른 아이들 진짜 인생에 있어서 이 교육을 배워서 교육을 배워서 진짜 자기 인생을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또 자기 진로에 맞춰서 또 필요한 직업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질의응답에 원래 많이 하는 질문들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또 우리 교무장님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학비하고 기숙사비 얘기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학비는 뭐 중학교니까 의무교육이라서 저희도 없습니다. 학비는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과후 학교가 수익자 부담금도 있고요. 근데 뭐월 5만 원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그 n분의 1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했을 때는 거의 뭐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요소 작년 올해는 나왔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큰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고 기숙사비가 좀 있는데요. 기숙사비는 관리비하고 식비 이렇게 2가지가 나눠져요. 식비의 경우에는 그 아침하고 저녁 요 2가지만 내거든요. 점심은 무료고 점심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고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합치면 한 16, 17만 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는 현재 지금 17만 원이에요. 17만 원 어떤 것들이냐면 그 기숙사에서 그 조리하는 조리분들이 100%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점심에 있는 인력만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인력들은 이제 저희 자체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기숙사 건물 관리라든지 이제 망가진 그 관리하는 관리 그 원들도 있어야 돼서 그런 분들 뭐 매년 월급 같은 것들을 수익자 부담금이 일부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7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하면은 3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 기숙사 여학생 사감 문제를 조금 이렇게 사감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현재는 중학교 남학생 사감, 고등학교 남학생 사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 사감이 1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2명으로 운영을 할까, 구별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인건비 문제 때문에 기숙사비가 꽤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학부모님들 의견도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돼서 확정이 되면 이제 뭐 공표를 하고 아마 그러게 되면 한 5만 원 정도, 4, 5만 원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관리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학부모 회의에서 그 버스를 계약을 하고 학부모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서 금요일날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동서울까지 가고 또 동서울에서 일요일날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주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중학교 경우에는 2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거는 거기에 타는 학생들이 n분의 1로 이렇게 내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버스를 학부모의 해로 넘긴 이유는 학교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강원도 내에 있는 그 업체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까지 이제 냈던 견적은 그 서울에서 냈던 지금 저희가 서울하고 남양주 이쪽에 있는 회사들을 이용했는데 거기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회당이 한 10만 원에서 조금 더 알파 이렇게까지 좀 비싸요. 한 번에 할 때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학교가 하게 되면 부가세가 또 붙어요. 10%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총한 감안했을 때 학부모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은 아마 계약서는 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이름을 작성해서 넣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 대응 처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학교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은 조율을 하고 학부모 회의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 버스는 학부모 회의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서울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방배상은 아까 교무장님이 얘기하셨던데 남학생, 여학생 분리되어 있고 한 방에 4명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이제 방은 다 나눠져 있고요. 뭐 층이 다 구별되지는 않았어요. 그 층이 다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별로 다 같은 학년으로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현재 16, 남학생 16명, 여학생 8명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다른 이거 외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어떤 교재로 하지는 않고요. 목사님이 8시 40분에 여기에서 이제 준비해 오신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는 아마 그 아이들한테도 유익한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유익한 내용. 꼭 성경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아침에 한번 같이 묵상하고 같이 얘기 듣고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 내로 해서 끝내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수업 시작하게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을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성향의 아이들을 모으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한 성향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뭐 비슷한 성향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튀고 안 튀고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 이 아이들은 좀 보살핌이 더 필요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개성이 튀어나와서 그냥 활동을 좋아해서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돼서 그런 아이들은 다 좋다고 보는 거고요. 단지 이제 요즘에는 좀 ADHD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는 학교의 인력으로 학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좀 선별이 필요하고 그건 그 아이를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그 아이들은 정말 진짜 전문가 더 정신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 물론 뭐 저희 학교에 ADHD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 아이들하고 섞여서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판단 내리는 아이들인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폭넓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폭넓게 생각하면 되실 것. 아까 뭐 반배정 같은 데서는 그거보다 좀 이제 그래도 좀 친한 아이들끼리 아니면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런 거는 뭐 반배정에선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뽑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성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가 목방 동간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옛날에 현악기가 있었어요. 현악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현악기를 했었는데 아까 유명했던 음악 선생님이 하시는 말은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능숙하게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이제 아이가 참을성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 그런 악기의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목관 악기들은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훨씬 더 악기에 대해서 더 이제 친밀감을 느끼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해서 그래서 윈드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학교가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6명 정도를 이렇게 좀 6명 정도만 받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 이유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지금은 아까 뭐 경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학년 간의 어떤 유기구조나 이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선후배.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될까봐 해서 좀 제한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제한은 없고요. 제한은 없고 보통은 뭐 많이 가는 애는 6명 정도 가고요. 뭐 적게 가는 애는 안 갈 때도 있고, 뭐 한 몇 명은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로 지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뭐 인문계 고등학교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 우리 예능에 관련된 학교들 이런 학교까지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지금 이제 긴 시간을 머물다가 들어올 때는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문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석같이 긴 연휴를 지나고 올 때는 전부 검사하고 들어왔고요. 또 방학 끝나고 들어올 때는 검사하고 들어왔고 나머지 그냥 주일간에는 또 이제 증상이 있거나 이러면 바로 중지시키고 있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시에는 그대로 들어오고요. 정부에서 규정한 대로
저희도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냥 맞겠다는 아이들은 맞고 맞지 않겠다는 아이들은 안 맞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뭐 지금 저희도 늘 이 코로나 상황은 늘 걱정해요. 언제든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을 대면하지 못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은데 작년 거의 최소화로 운영이 됐어요. 대면이 되지 않고 한 적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저희 활렬 중고등학교는 그렇게 없었고 그래도 또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참 그 방역 준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여지껏 한 번도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그건 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예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은 다 가정에서 했습니다. 줌 수업으로요. 네, 줌하고 그게 저희가 뭐였죠? 이학습터 두 가지 그렇게 이용해서 되면 그 기숙사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숙사 운영 안 돼요. 그게 몇 단계 때 그렇게 적용이 돼요? 지금 단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 4단계라도 이쪽의 학교는 그냥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거든요. 여기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4단계라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가능하고 또 문제가 생겼더라도 이제 사전에 먼저 봉쇄가 됐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죠. 예. 마스크는 최대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일상생활 다 쓰고 근데 잠잘 때까지 쓰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있고 기숙사 안에서 이제 그 잠자기 전까지는 계속 쓰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이제 갖고 오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대 있잖아요. 8시 반부터 10시까지가 스마트폰을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인데 그 외에 뭔가를 이용해야 되면 학교에 태블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태블릿으로 접속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근데 아주 굳이 또 가져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좀 그건 이야기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